스펙은 좋아도 면접만 가면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해서 그래요. 완전 반대로 알고 있었죠. 대기업을 다니면서 스마트 스토어, 엔잡으로 연수입 2억을 만든 후에 현재는 퇴사해서 연매출 1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20대 사업가 민님입니다. 저는 재취준을 하던 시절 스펙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면접만 가면 다 탈락했어요. 그러다 운 좋게 대기업 임원 출신 멘토님을 만나서 임원 면접 트레이닝을 받았고 6개월 만에 삼성전자, KT 등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업 대표로서 또 매달 면접을 보고 있기도 한데요. 임원 면접에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분들은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좁아진 취업문을 뚫기 위해 임원 코칭을 받고 직접 합격까지 해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대표로서의 면접 경험까지 담아서 말씀드리는 면접 팁이라 제 얘기는 조금 다르고 더 핵심적일 거예요. 인성검사편 영상에 이 영상 본 이후로 인적성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하는 후기가 많이 올라와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임원이나 인성 면접만 가면 항상 탈락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놓치고 계셨을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 면접 답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내 기업 신입 인성 면접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내용이니 참고해주시고 직무 면접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어떤 자질을 보려고 하는지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의 지원자들은 면접관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면접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고 대답을 해야 합격에 가까워지는 한타 한타를 날릴 수가 있겠죠? 물론 면접관은 다방면으로 지원자를 알아보려 하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한 문장으로 뽑아볼게요. 바로 문제없이 오래 다니며 회사에 기여할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1차 자기소개에서 기본 스펙이나 지원 동기 같은 거는 필터링이 되고요. 2차 인적성에서 이 지원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테스트를 하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인적성은 쉽게 통과하실 거고요. 이렇게 1, 2차를 통과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3차 인성 면접에서는 능력 이외의 것을 보려고 하겠죠. 여러분이 회사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능력이 검증된 비슷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배를 뽑고 싶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특출난 사람? 아닐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같이 오래 일하기 편한 후배면 되지 않을까요? 능력은 있는데 가는 면접마다 떨어지는 분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를 해요. 이미 능력 있는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면접 와서 또 자기 잘났다고 스펙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게 면접관들 귀에 들리기는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스펙은 좋아도 면접만 가면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 자랑을 해서 그래요. 완전 반대로 알고 있었죠. 정리해보면 능력은 어차피 있다고 검증된 사람들만 면접에 오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진득히 오래 다니며 기여를 할지 보는 것이 바로 인성 면접입니다. 좀 기니까 하나씩 뜯어볼게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난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모나지 않아서 팀원으로서 융화력이 좋은지를 보게 되는데요. 경쟁에서 혼자 이기는 건 잘하지만 팀에 들어가면 이기적으로 변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려고 할 겁니다. 팀활동 경험,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같은 질문들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래 다니면서 기여한다 인데요.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오래 다니기 때문에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로열티와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정이 금방 식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실증내지 않고 진득함, 꾸준함이 있는 사람인지도 보게 되겠죠. 회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면접을 준비했는지로 간절함을 확인하고 휴학이나 이직 같은 이력,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포기했던 경험 등으로 오래 다닐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론으로만 알 게 아니라 실제 면접 답변에 녹여내셔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먼저 팀 활동이나 갈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입니다. 나는 잘 융화되는 인재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제가 좀 더 희생하겠다와 같은 감성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팀 활동에 프리라이더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해당 사실을 교수님께 알리고 프리라이더를 팀에서 뺀 후 업무 배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기계적인 답변보다 해당 팀원의 사정을 알아본 다음에 피치 못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제가 팀 전체를 위해 해당 팀원 분량만큼 조금 더 시간을 내고 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시고 누가 전자처럼 대답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건데요. 후자처럼 멘트를 하시더라도 영혼과 감정 없이 마치 어디서 읽고 외운 것처럼 답변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전자의 경우처럼 기계 같은 답변이다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연습은 많이 하시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감정을 넣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또 저처럼 말투가 너무 똑부러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회사에서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성격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면접관에게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 첫 멘트로 저는 성격이 털털하고 불평불만 없이 묵묵하게 할 일을 잘합니다 라고 제 성격에 대한 정보를 줬었고, 면접 내내 희생하고 배려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답변을 진심과 사례를 담아서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사에 오고 싶은 간절함과 로열티를 어필하는 방법인데요. 지원하신 회사에 대해 많이 알아본 다음 그 내용을 답변에 녹여내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의 미션과 비전, 인재상, 대표님 신년사 정도는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겠고, 저의 경우 삼성전자 면접을 위해서 회사의 역사나 경영진의 생각이 담겨있는 책들을 모조리 읽었습니다. 이건희 에세이, 삼성 신경영, 이 두 책이 특히 내용이 좋고 인용할 구문도 많았었는데요. 면접 최다 질문 리스트 100 이런 것을 뽑아놓고서 책을 쭉 읽으면서 면접 답변으로 인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오면 모의고사 풀듯이 답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직을 많이 했거나 대학 때 목적 없는 휴학이 잦은 경우에는 면접관 입장에서 조금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려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고 신입으로 들어간다면 분명 이직 사유 질문을 받을 테니까 우리가 이직 사유는 보통 복합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해당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서류 전형 제출이 끝나지 않았다면 잦은 이직을 경력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게 쓰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제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이 회사에 오고 싶다 하는 로열티와 간절함입니다. 저희 면접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진심은 전달된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오래 하고 많은 면접을 다녔다면 답변을 감정 없이 기계처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면접관에게 마지막 한 방울 줄 수 있는 요인은 진짜 이 회사에 붙고 싶다 이런 진심을 전달하는 건데요. 저는 임원 면접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셨을 때 이런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뜸을 들였어요.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좀 있었지만 진심을 다해서 이 마지막 한마디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어요. 5초 정도 되게 긴 정적이 지나고 나서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약간 서운한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러고 또 잠시 정적. 머릿속으로는 나 진짜 간절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3초 정도 또 있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어느 사업장에 어떤 직무에 가게 되던 항상 가장 힘든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요. 면접 몇 군데 가면 뭐 하나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탈락하고 나서 허망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회사에도 간절함이 없고 뭐 하나만 되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면접관에도 은연중에 그게 다 전달이 됩니다. 진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만큼 준비도 열심히 하시게 될 거고 또 그렇게 준비해간 마음이 면접관에게 전달될 거예요. 네, 이렇게 능력도 있고 면접 답변 준비도 간절하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답변만 하면 면접관 표정이 안 좋아지고 쳐다도 안 본다 이런 자신감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건 답변하시는 구조가 짧은 시간 동안 나를 어필해야 하는 면접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면접관을 미소 짓게 하는 답변 구조라는 내용으로 다음번에 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